자, 여기 보면,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고 했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자, 우리가 수직선 상위의 거리와 좌표 평면 위의 거리 두 가지로 나눠놓고 생각을 해주면 돼. 만약에 수직선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수직선이 있어.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 있는 거와 여기 있는 점. 자, 여기가 A가 되고 B가 있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얘기를 한다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면 돼. 그게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잖아? 자, 그런데 우리가 가끔마다 A와 B가 나온다 했을 때 얘네 것이 어떤 것이 더 큰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절대값을 써서 표현해 주는 거야. 왜냐면 거리이기 때문에 양수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절대값 씌워서 문제를 표현해 주는데, 일단은 수직선 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어떻게 준다? 이렇게 뭐냐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좌표 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해줄까?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거든. 자, 어떻게 되지? 자,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 여기 A라는 점이 있어. 여기 있는 점 B라는 점이 있어. 그럴 때 여기가 A라는 점이 X1, 여기는 B라는 게 만난 거는 X2. 그 다음에 A가 만난 점을 여기가 Y1, B가 만난 점이 Y2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무엇을 통해서 구해준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해 준다는 거. 기억나니?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있는 여기 요 길이가 얼마가 돼? x1에서 x2를 빼준 거. 어떤 걸 빼도 상관없어. 어차피 제곱을 해주는 거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돼? y2에서 y1을 빼주면 되지? 자, 아무거나 빼주자. y1에서 y2를 빼줘도 상관없고, y2에서 y1을 빼줘도 상관없어. 여기에서 루트를 씌워준 것이 바로 뭐냐면 a, b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야. 왜냐면 제곱의 합이 a, b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 되니까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놓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는 도형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좌표 평면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나와 있는 것들 있지.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식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둬야 돼. 이해가 돼? 그러면 주어진 조건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정확한 식이 무엇인가를 표현해주는 방법,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는 한번 1번 볼까요? 1번을 보면 어떻게 돼? 두 점이 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로 했어? 2루트 5가 된다고 했어. 그럼 어떻게 줘야 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 AB가 2루트 5라는 얘기잖아. 그럼 AB는 어떻게 되지? X좌표의 차의 제곱이라고 있었지. 그렇지? X좌표의 차의 제곱 플러스 Y좌표의 차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준 것이 바로 뭐가 된다? 얘가 2루트 5가 된다 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고 계산해 주게 되면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될 거야. 이해가 되지? 자, 이거 안 써도 돼. 선생님 이거 저기보다 프린트해서 줄 거야 다. 알겠지? 자, 이해가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식을 보면 이렇게 점이 있을 때 AC 이렇게 AB하고 BC가 서로 같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AB 길이하고 BC의 길이를 구하라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다 보면 뭐가 나오는 거지? 루트가 나오잖아. 그래서 어떤 두 개의 길이가 서로 같다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일단은 얘네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을 이용해서 계산해줘도 상관은 없어. 오히려 얘가 더 편해. 그치? 어차피 루트가 나오니까 양면을 제곱해주면 되지. 자, 그래서 AB의 제곱은 어떻게 돼? AB는 X좌표의 차의 제곱 플러스 Y좌표의 차의 제곱. 원래는 앞에서 뒤로 빼고 뒤에서 앞으로 빼는 게 정해져 있긴 하지만 어차피 제곱을 해주면 그게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는 가장 하나 미정계수가 있을 때, 미지수가 있을 때는 미지수를 앞쪽에 넣어놓고 계산하기가 편해. 전기하거나 할 때. 알겠지? 그 다음에 BC는 어떻게 되지? BC는 자 6에서 2를 빼준 것의 제곱에 플러스 A에서 2를 빼준 것의 제곱을 해주면 일단 요걸 계산해 주게 되면 얼마가 된다는 것이 결정이 되게 될 거야. 뭐 이 정도의 계산할 수 있지.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해. 이번에는 같은 거리 있는 점이라고 있는데, 같은 거리 있는 점 X축이 있는 점 Y축이 있는 점이라고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점의 좌표, 우리가 뭘 필요하냐면 점의 좌표를 먼저 결정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점의 좌표를 논다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요거지. 뭐냐면 임의 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임의 점이 어떤 하나의 점이 주어져 있다. 아, 그럼 얘는 A, B라고 놓고 계산해 주면 돼. 그런데 A, B라고 놓으면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좀 계산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어떤 특정한 조건이 주어져서 미지수를 줄이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나오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X축 위의 점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얘는 Y좌표 0이지? 그러면 X축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한다면 A, 0이라고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를 들어서 Y축 위에 있는 점이다. Y축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한다면 X좌표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0, B라고 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Y는 X 위의 점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A, A라고 쓸 수 있지? 그 다음에 만약에 Y는 fx 그래프 위의 점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대로 적어주면 돼. 뭐 a, f, a라고 쓰면 되겠지.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하나의 미지수를 줄여서 써주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만약에 저희가 주어져 있지는 않아. 그냥 임의 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저기 있는 것처럼 a, b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보면, 자, 두 점 A, B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주어진 것은 같은 거리에 있는 X축에 있는 점 P. 자, 같은 거리에 X축에 있는 점 P라고 했으니까 P를 A, 0이라고 놓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Y축에 있는 점 Q라고 놓는다면, Q를 뭐라고 놓으면 돼? 0, B라고 놓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라 했으니까 PA의 길이하고 PB의 길이를 구해주면 되겠지? 자, 근데 얘를 뭐 해줘도 상관이 없다? 양변을 제곱해줘도 상관이 없다. 그럼 PA의 길이는 어떻게 돼? A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2의 제곱은 그냥 PB의 길이의 제곱은 A 마이너스 4의 제곱에 플러스 5의 제곱이 되는 거야. 자, 어떻게 되는 건지 보이니?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게 되면 A의 값을 구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QA의 길이하고 QB의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가 나오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을 해도 상관이 없겠지. 자, 그러면 QA의 제곱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자 B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5의 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A와 B의 값, 즉 어디 위에 있는 점인가를 표현했을 때 여기 점의 좌표를 먼저 결정을 해놓고 항상 우리가 좌표평면에서 이건 원칙이야. 뭐냐면 좌표평면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두 점 사이의 거리 또는 이것의 넓이, 거리와 넓이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나오면은 반드시 점의 좌표를 구해놓고 그 점의 좌표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게 돼 있어. 그래서 정의 좌표는 만약에 나와 있자는 뭐 모르겠는데요. 그게 아니라 주어진 값을 맞춰서 미정계수를 놓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B랑 Q랑 10이 제곱한 거 전체 제곱한 거예요? B랑 A만 제곱한 거예요? 아니 전체. 원래 이걸 위에 이렇게 짝대기를 거야 되는데 내가 안 거서 그래.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점의 좌표를 먼저 놓고 생각을 해준다라고 알아둬야 돼. 그래서 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 왜 관련된 거니까 이것도 한번 잘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 자, 첫 번째 두 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뭐라 했냐면 두 번째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여기 위에 있는 점 P의 좌표라고 했었지. 자, 그럼 P의 좌표를 구해주면 뭐라고 놓으면 돼? 아까 했지만은 Y는 fx 위에 있을 때는 a, fa라고 놓으면 된다고 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a, 뭐라고 놓는다? 2a 플러스 7이라고 놓으면 돼. 이해가 되지? 그렇기 때문에 PA의 길이하고 PB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제곱으로 놓고 생각이 상관없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A-5의 제곱에 플러스 자 2A 플러스 7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에 A 플러스 7의 제곱에 플러스 자 2A 플러스 7에 마이너스 2를 빼주고 난 다음에 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 주게 되면 A의 값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A의 값을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지?
자, 우리가 나중에 수1에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배운다든가, 뭐 미적분을 배울 때도 또는 기하를 배울 때도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을 해줘라 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 그런데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을 했을 때 무엇을 통해서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을 해주냐면 세 변을 가지고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은, 자, 삼각형의 모양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얘는 뭘 이용하냐면 세 변의 길이를 놓고 생각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만약에 A, B, C라고 놓고 여기는 C가 뭐냐면 가장 긴 변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주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정삼각형이 있어. 자, 정삼각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 개의 변의 길이가 있을 때 세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 경우? 모두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삼각형이 대표적으로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 이등변 삼각형은 어떻게 되는 거야? A하고 B가 서로 같거나 또는 B하고 C가 서로 같거나 또는 C하고 A가 같으면 되는 거지. 일단은 임의로 두 개의 변의 길이가 서로 같으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3번, 4번 오면 3번은 세 가지로 놓고 한번 동시에 생각을 해줄게. 뭐냐? 가장 긴 변의 길이가 C라고 했었지. 그래서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다른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작으면 무슨 삼각형? 얘는 예각삼각형이 되고, 자, 기억나니? 피타고라스 정리 때 배웠던 건데, 그 다음에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다른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서로 같으면 얘는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다른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크면은 뭐가 되나? 얘는 둔각삼각형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을 해줄 때는 이렇게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결정을 해주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뭐 해주면 되겠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정확하게 지금 현재 세 개, 다시, 자, 정확하게 지금 현재 뭐가 주어져 있어? 세 점이 주어져 있지. 세 점이 주어져 있으면 얘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지? A, B의 길이 구할 수 있지? A, B의 길이는 어떻게 돼? 9에서 2를 빼준 거에 제곱 플러스 7에서 3을 빼준 것에 제곱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8에서 2를 빼준 것에 제곱에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2를 빼준 것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AC는 9에서 8을 빼준 것에 제곱 플러스 7에서 2를 더해줘야 되겠지. 마이너스 2를 빼줘야 되니까 여기다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 거니까 얘네들의 관계를 보고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놓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정삼각형이다라면 상관없겠지만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느냐? 만약에 직각삼각형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각이 직각이냐 또는 어떠한 변이 빗변이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야. 삼각형일 때.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이지?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이등변 삼각형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떠한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만 답으로 인정이 되게 돼.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 풀 때 그런 거 안 써갖고 많이 틀리기도 하거든. 알겠지? 그래서 참고로 알아둘 수 있도록 하자. 자, 지금 현재 여기에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자,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은 그냥 말 그대로 뭐가 되는 거냐면 뭐 여기 한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자.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고 요 놈과 두 번째 y축이 있는 점 P라고 얘기했어. 자, 그럼 P의 점의 좌표를 뭐라고 쓰면 되겠어? 0,A라고 쓰자. 이렇게 놓는다고 했을 때 세 번째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과 그때의 점 P의 좌표를 구하여라. 그럼 이때의 A의 값이 무엇인지 구해주면 되지. 자, 그러면 일단은 A를 집어넣으면 얘가 무엇이 나오냐면 A에 대한 뭐가 나오게 돼? 대한 2차식이 나오게 돼. 이해가 되지? 원래는 일반적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게 되면 루트가 나오게 되겠지만 일단 얘네들을 전부 다 제곱이 돼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곱이 돼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제곱의 합의 최소값은 일단 A에 대한 2차식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2차식의 최대 최소를 이용을 해서 얘를 계산해 주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지? 그래서 우리가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식을 세우면 식을 세우면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2차식이 나오게 되고
이때 만들어진 2차식의 최대 최소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문제를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지? 자, 그런데 뒤에 좀 나오는 거지만 뭐가 있냐면 이런 경우 있어.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경우가 있어. 자, 거리의 제곱의 합은 루트가 씌워져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2차식으로 계산해 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별로 신경 쓸 필요 없단 말이야. 근데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보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루트 플러스 루트로 나오기 때문에 얘가 계산이 안 돼.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인지? 얘가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무엇을 통해서 나오냐면 얘를 통해서 뭐냐면 대칭 이동을 통해서 대칭 이동을 통한 이동을 이용한 최단 거리를 이용을 해서 계산해 주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일단 거리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 얘가 저기 때 배우긴 했었어. 뭐냐면 중학교 과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좀 심화 과정으로 배우긴 했었어. 배우긴 했어갖고 문제가 나오면은 좀 이따 설명을 해주게 되겠지만 만약에 원래는 정확하게는 교육과정사로 봤을 때 뒤에 가면 맨 마지막에 도형의 이동이라고 있거든?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두 개가 구별해서 일단 같은 말이긴 해. 비슷한 말이잖아. 그럴 때 엄밀히 문제 풀이하는 방법이 틀려지게 된다는 것을 잘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푼다, 이 문제는 어떻게 푼다는 걸 정확하게 판단해 주는 게 중요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식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 자, 주어진 식 세 번째 3번에 있는 식을 쓰면 어떻게 되지? 1 플러스 a의 제곱, ap의 길이의 제곱이 되는 거지?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자, 마찬가지로 a에 대한 무엇이 만들어지게 돼? 그렇지. 2차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자, 2차식인데 문자가 하나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해주면 되겠어? 그러니까 아니 그 뭐지? 그 표준형. 그러니까 뭐 완전 제곱식 형태 걸로 만들어주면 되겠지? 이해가 되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되고 만약에 문자가 두 개로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문자가 두 개가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 두 개 나오면은 이런 형태의 꼴이 만들어지게 돼. A, B에 관련되어 있는 형태 안 만들어져. 왜냐면 X좌표를 A라고 놓고 Y좌표를 B라고 놓는다면 A와 A 제곱항이 만들어지게 되고 B하고 B의 제곱항이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문자가 두 개인 경우 가끔 있는데 만약에 여기 지금 이제 임의점 P라고 한다면 P를 A, B라고 놔야 되잖아. 그럴 때는 뭐가 되는 거냐면 문자가 두 개 있을 경우에는 A에 대한 완전 제곱식 따로 놓고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B에 대한 완전 제곱식 따로 놓고 이렇게 적어주면 돼. 알겠지? 이거는 나중에 뒤에서 문제가 나오면 한번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줄게. 지금 현재 여기 문제는 어떻게 돼 있어? 문제 풀 수 있겠지?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완전 제곱식 형태 하고 난 다음에 완전 제곱식 형태의 꼴로 이용을 해서 만들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야. 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줄까? 일단은 그것도 있겠죠.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는 경우는 있냐면 완전하게 제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 제곱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있는 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수가 0일 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거든. 그렇지. 만약에 여기가 완전 제곱이 되면 이렇게 제곱에 플러스 얼마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안에 있는 것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은 여기 안에 있는 것이 0일 때가 최소값이 되니까 그럼 최소값은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거 동그라미만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되지? 그렇게 해서 구별해 주는 거니까는 잘 보고 판단해 주면 특별하게 어려울 건 없을 거야. 알겠지? 자, 여기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는 거거든? 근데 이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교육과정에 안 들어가. 그러면 교육과정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중요한 게 아니야. 가끔마다 심한 문제지. 아마 나중에 고쟁이를 좀 보겠지만 고쟁이에서 뭐 C단계 있잖아? 3스텝에 보면은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통해서 중선을 구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기도 해. 그런데 교육과정상에서는 얘를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얘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도형을 증명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증명했니? 우리가 그림 그렸지. 그림 그리고 주어진 삼각형 쪼갰더니 여기 있는 삼각형하고 여기 있는 삼각형이 두 개 서로 합동이야. 합동이기 때문에 요 각이 서로 같아. 이런 식으로 증명을 했잖아. 그런데 지금부터는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가 있냐면 좌표 평면 위에다 올려놓고 증명하려고 해. 자, 이해가 되지? 그래서 먼저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먼저 보면은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 삼각형이 A, B, C가 있는데 자, A, B, C에서 여기에 B, C의 중점을 잡아. 여기를 M이라고 이렇게 잡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을 그어주면 얘가 AM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중선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중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여기는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통해서만 중선의 길이를 구하게 되거든. 자, 그럼 여기에서 성립하는 식이 어떤 걸 성립하냐면 AB의 길이의 제곱 플러스 AC의 길이의 제곱은 2 곱하기 AM의 길이의 제곱 플러스 BM의 길이의 제곱과 서로 같다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지? 자, 그래서 얘기했지만 이 공식이 중요하냐? 글쎄, 충고는 또 어떻게 될지 나도 솔직히 모르겠어. 너 문제 이번 중간고사 보면 알겠지만 별 이상한 게 다 나왔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중선 정리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얘도 교과서에 나와. 알겠지?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증명하는 방법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증명을 우리가 좌표 평면에다가 증명을 하려면 좌표 평면에다 증명을 하잖아? 그러면 좌표 평면에다 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 그림을 어떻게 해줘야 돼? 좌표 평면 위에다 그림을 그려줘야 돼. 그럼 내가 좌표 평면에 어디에다 마구잡이를 그려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가능한 한 여기는 각각의 점, 만약 얘네들이 있으면 A, B, C, M이라는 점의 좌표가 정확히 알아 몰라. 그러면 얘를 좌표 평면에 올려놓게 되면 여기 있는 4개의 점이 전부 다 점의 좌표가 주어지게 되거든. 그런 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마구잡이를 올려놓으면 벌써 4개고 X 좌표, Y 좌표니까 총 모두 8개의 미지수가 만들어지게 돼. 아, 더럽게 복잡한 거지. 그치? 그래서 얘를 어떠한 기준을 잡아놓고 그거에 맞게끔 얘를 좌표 평면 위에다 올려놓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기준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문제를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놓게 돼. 첫 번째 기준이 되는 점, 기준점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두 번째 기준선을 한번 또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기준점은 우리가 어디에다 갖다 놓냐면 원점에다가 갖다 놔. 그리고 기준선은 어디냐면 X축에다가 갖다 놓게 되는 거지. 그럼 뭔가를 기준을 어떤 걸 잡아주냐에 따라서 뭘 원점으로 갖다 주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결정을 해주면 되거든. 자, 만약에 B를 원점에다 갖다 놓으면 여기까지의 거리를 A라고 놓는다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돼? 2A가 되겠지. 원점으로 놓는다면. 그런데 얘가 만약 원점을 하는데 얘를 그래프를 비스듬하게 놓는다면 여기에 Y좌표도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것의 선을 X축 위에다 올려놓게 된다면 얘 세 개의 점이 벌써 뭐가 돼? 세 개의 점이 Y좌표가 0이 돼버려. 아, 그러면 우리가 기준선을 놓는 것은 점의 좌표를 많이 지나는 것을 놓으면 좀 계산하기가 좀 편하겠다라는 결정이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 기준점이 뭐가 좋으냐면 만약에 얘를 기준점으로 놓게 된다면 원점을 그럼 얘네들이 X축이 있는 점이니까 셋 중에 하나 기준점을 놔야 되잖아. 근데 얘를 기준점으로 놓게 된다면 얘가 C 만약에 A라고 놓는다면 2A가 되는 거지. 근데 얘를 기준점으로 놓는다면 얘가 A가 되고 마이너스 A가 돼. 벌써 A하고 2A 어차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또 제곱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A하고 마이너스 A가 있는 거하고 A하고 2A가 있는 거 어떤 계산하기 편해? A하고 마이너스 2가 있는 게 편하지? 아, 그래서 여기를 기준점을 뭘로 기준점을 놓는 게 좋냐면 여기서는 지금 문제에서는 점 M을 기준점으로 놓자. 그 다음에 X축이 있는 것을 BC를 X축 위에다 올려놓자. 왜냐면 그래프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프를 얘네들을 뒤집고 틀고 하면은 뭔가 만들어지게 되거든. 모든 그래프를 그렇게 갖다 놓을 수 있거든.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놓을 수 있냐면 그래프를 이렇게 놓게 되는 거야. 좌표평 위에다 올려놓게 된다면 0에서 x, y가 되는 거고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가 점이 뭐가 되냐면 m이야. 그럼 여기가 점이 c가 되면 얘랑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여기가 b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그래프를 뒤집고 뭘 한다고 한다면 A라는 점의 값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예측을 할 수가 없지. 그러면 A를 아무데나 잡아야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 아무데나 잡아야 돼. 그러면 A라는 점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A라는 점을 A, B라고 놓자. A, B는 모든 실수가 다 돼. 이해가 되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을 모르니까 여기 있는 점을 점의 좌표를 C라고 놓는다면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C라고 놓게 되자. 자, 이해가 되지? 그러면 일단은 4개의 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 전부 다 결정이 된 거지. 자, 그러면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보고 난 다음에 좌변과 우변을 계산해주면 얘 좌변은 어떻게 계산돼? A, B 요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면 A 플러스 C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그치? AC의 길이의 제곱은 A 마이너스 C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A의 제곱에 플러스 2AC 플러스 C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에 플러스 A의 제곱에 마이너스 2AC 플러스 C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얘하고 얘 없어져. 그래서 2A의 제곱에 플러스 2B의 제곱에 플러스 2C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지? 자, 우변을 보면 2 곱하기 AM의 길이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지. 그치? BM의 길이의 제곱은 C의 제곱이야. 자, 어때? 좌변과 우변이 서로 똑같지? 그래서 얘가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그래서 여기는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이용해 주는 것도 있지만 가끔마다 여기를 3등분하고 쪼개서 나오는 경우도 문제가 있기도 해. 증명하는 경우. 그렇게 넣는 것도 있지만은 일단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좌표 평면에다가 놓고 증명을 했을 때 어떠한 식으로 증명을 해주게 되느냐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그래프는 여러 개 돌리고 뒤집고 할 수 있으니까는 기준선과 기준점을 맞춰서 계산해 준다 라는 걸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내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분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나눠준다는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M 대 N이라고 한다면 어떤 A와 B라는 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A와 B라는 점이 안에서 이렇게 M 대 N, 거리가 M 대 N의 길이에 가는 것이 그 나타낸 점이 어디에 있다는 거야? A, B 안에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안을 기준으로 나눴다라기보다도 일단은 A까지 이르는 거리가 M이고 B까지 이르는 거리가 뭐가 되는 거냐? N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을 때 그때 그 점이 A, B 안에 있는 것이 M 대 N이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외분이라고 한다면 외분이라고 도대체 뭡니까? M 대 N이라고 한다면 M이 N보다 더 크냐 M이 N보다 작으냐에 따라서 위치하는 게 좀 달라지긴 해.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놓자. 그럼 두 개 다 놓자. 만약에 M이 N보다 크다면 A하고 B가 있지. 그렇지? 그러면 A, B 연장선을 바깥쪽이잖아. 연장선 위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만큼 이르는 거리가 M이 될 수 있고 여기서 이만큼 이르는 거리가 N이 될 수가 있어. 거기까지 이르는 거리의 B가 M 대 N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M 대 N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것이 바깥쪽, 연장선 바깥쪽 위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해준다? 외분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M이 N보다 작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는 여기가 M이 되고 요만큼이 N이 되는 형태가 여기가 Q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는 뭐냐면 외분, 내분이라는 거지. 즉 이르는 거리의 B가 M 대 N이라고 놨는데 그 점의 위치가 AB 안쪽에 있는 것을 내분, AB 바깥쪽에 있는 것을 외분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요런 거 어차피 둘 다 똑같으니까 별로 신경 쓰지 말고 자, 요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 있는 요 A라는 점의 좌표를 수직선 A 좌표는 A,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P,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B, 그다음에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A, 여기 있는 점의 좌표 B,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Q라고 놓게 된다면 이 P라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AP 대 BP의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얘가 M 대 N이 되는 거지. 자, AP의 길이는 어떻게 돼? 자, 수직선 사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준다 했었지?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뭐 해주면 된다? 빼주면 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P-A가 되고 PB는 B에서 P를 빼주면 되겠지? 요게 M 대 N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이 서로 갖다 놓을 수 있지. 그러면 MB-MP는 자, NP-NA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넣을 수 있냐면 M 플러스 N의 P는 MB 플러스 NA가 되고 그래서 P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M 플러스 N분의 MB 플러스 NA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자, 공식이 좀 복잡한 거는 외워놔야 된다. 자, 이게 바로 내분점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지? 자, 그러면 여기서 외분점은 어떻게 될까? 외분점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AQ 대 BQ가 얼마가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M 대 N이 되는 거지? 자, 그럼 AQ는 어떻게, 누가 더 커? Q가 훨씬 더 크지? 그래서 Q에서 A를 빼준 것 대 얘는 Q에서 B를 빼준 것이 M 대 N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이 서로 같으면 요거부터 먼저 적을게. QM-BM은 자 QN-AN이 되겠지. 그래서 M-N의 Q는 BM-AN이 되고, 그래서 Q라는 값은 얼마가 되냐면 N-N분의 MB-NA가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온 것이 바로 얘를 보고 우리는 내분점, 이렇게 놓은 것을 보고 외분점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지? 자, 외분점과 내분점의 차이를 보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어? 지금 보면 그렇지. 부호가 플러스인 부호가 마이너스로 된 것이 내분점과 외분점이 된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주느냐? 이렇게 많이 구해줘. A라는 점의 좌표를 먼저 적어줘. 이렇게 점의 좌표를 적어주고, 이것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하고 외분했느냐로 해서 이렇게 적어주게 돼. 이렇게 밑에 적어주게 돼. 그래서 이렇게 엇갈려 곱해준 것을 그대로 밑에다 적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게 되거든. 그래서 P는 자, 내분점은 덧셈이라고 했었지. 덧셈이기 때문에 n 플러스 n 분의 얘네들을 곱한 것을 더해주는 거야. 뭐가 돼? NB 더하기 얘네들을 곱한 거 NA 이렇게 된 거고, Q는 뭐가 되는 거야? 얘네들을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돼. 요렇게 곱한 것을 앞에다 적어주고 요렇게 곱한 것을 뒤에다 적어서 빼주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틀로 많이 적어놓고 해. 근데 선생님도 보면은 지금까지 뭐 내분점, 외분점 많이 구하고 했지만은 그냥 한 번에 딱 나오냐 좀 솔직히 헷갈려 많이. 그래서 선생님 문제를 풀 때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아직도 선생님도 이렇게 써놓고 문제를 풀어줘. 이제 중요하게 뭐 이거 쓴다고 했을 때 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쓴 것을 바로 내분점, 외분점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전부 다 어디에서 놓고 생각을 했어? 좌표 평면에다 놓고 생각을 해준 거지. 이 수직선 위에다 놓고 생각을 해준 거잖아. 그럼 만약에 좌표 평면에서 놓고 생각을 해주게 된다면 A하고 B를 만약에 M 대 N으로 내분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 내분점과 외분점의 요 점의 좌표는 X좌표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고, Y좌표도 Y좌표끼리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야. 그렇지. X좌표, Y좌표 따로 봐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은, 자, 이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은 이렇게 계산했지만 좌표 평면에 있는 점은 어차피 X축이랑 수직선과 Y축이랑 수직선 두 개가 만나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각각 수직선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냐면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해주고 그 두 개를 X좌표, Y좌표 써주면 되는 것 뿐이야. 알겠지? 그리고 참고로 내분한다고 했을 때 여기가 나왔잖아. 그치? 1대1로 내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는 중점으로 의미하게 되거든? 그치?
그럼 중점의 좌표가 뭐냐면 mn이 둘 다 1이잖아. 그래서 2분의 b 플러스 a야. 아,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주게 되면 그게 바로 중점의 좌표가 되겠구나 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우리가 평균 내듯이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알겠지?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외분점과 내분점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알아두면 돼. 자,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을 통해서 식을 쓸 때 어떻게 쓴다고 얘기했어? 얘를 틀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했었지? 자, 틀을 한번 다시 한번 더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다? A에 대해서 A가 되고, 자, B에 대해서 B라고 했을 때 어떻게 주는 거야? 얘를 M 대 N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지?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써라? 엇갈려 곱해준 것을 내려서 적어줘라. 이렇게 된 거잖아. 이해가 되지? 그래서 내분점은 어떻게 되고? M 플러스 N분의 앞에 있는 거 먼저 적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MB 플러스 NA가 되고, 외분점은 M-N분의 MB-NA에서 내분점에 플러스가 있는 것을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외분점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놓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그렇게 틀을 놓고 한번 적어주면 돼. 자, 첫 번째 한번 볼까? 두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어.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나왔어? 몇 대 몇으로?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Q.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분하는 점을 P라고 놓고 외분하는 점을 Q라고 놓는다고 했을 때 뭘 구해라?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부터 시작을 해서 자, 어떻게 되겠어? A라는 점이 나왔어. 몇 콤마면? 3,1. B는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이것을 몇 대 몇으로? 2대 3으로 내분하고 외분하는 점을 구하라고 얘기해 준 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외분점부터 보면 어떻게 되겠어? 자, 2 플러스 3분의 x좌표로 먼저 보자. 알겠지? x좌표를 곱해주면 2에 마이너스를 곱해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3에 3을 곱해주니까 플러스 9가 되고, 콤마 2 플러스 3분의 y좌표로 보면 2에 마이너스 4를 곱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고, 3에 2를 곱해줘야 되니까 플러스 3이 돼야 되는 거지. 이해가 되니?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놓으면 q는 구하기가 쉬워. 왜? 여기에서 뒤에 있는 것의 부호를 바꿔주면 되거든. 그냥 2-3분의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돼. 그러니까 뭐 외분점, 내분점, 외분점을 모두 구한다고 했을 때 내분점을 구하고 난 다음에 뒤에 있는 마이너스 부호로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어렵게 생각해 줄 필요는 없어. 알겠지?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좌표 평면 수직선 상에서는 그냥 구해주면 되겠지만 좌표 평면에 있을 경우에는 x 좌표 따로 내분점, 외분점 구해주고 y 좌표 따로 내분점, 외분점 구해주고 이렇게 구별해줘야 되는 것을 꼭 알아둬야 돼. 알겠지? 지금 여기에 보면 자, 두 점 AB가 있어. AB가 일단 미정계수가 없이 문제를 쓸 때 쪼개면서 항상 얘네들이 정확하게 뭐 미정계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하게 돼. 알겠지? 자, 일단 첫 번째 미정계수가 없이 이렇게 딱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선분 AB를 t 대 1-t로 내분하는 점이 있는데 요게 어떻게 된대? 제 3, 4분면 위에 있대. 그때 뭐라고 했냐면 t의 값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얘기한 거야.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t 대 1-t로 내분하는 점을 3, 4분면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는 일단 내분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일단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러면 내분하는 점을 먼저 구해야 되겠네? 이해가 되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A라는 점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2하고 자, B라는 점이 5,-6이라고 했을 때 얘가 T 대 1-T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엇갈려 곱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 자, 내분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보면 자, T 플러스 1-T 분의 자, 앞에 있는 거 X좌표 보면 T에 5를 곱해니까 5T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1-T는 마이너스 4로 곱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4T가 되는 거고 컴마 자 T 플러스 1-T 분의 Y좌표로 보면 마이너스 6T에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T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자, 그럼 얘를 정리해주면 어떻게 될까? 자, 분모는 전부 다 1이 돼서 없어지게 되고 자, 9T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T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가 몇 섬유의 점이라고 했어? 3, 3일의 점이니까 x좌표가 뭐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y좌표도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세 번째 주어진 것이 뭐냐면 9t-4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t는 뭐가 돼? 9분의 4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8t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t는 어떻게 돼? 8은 4분의 1보다는 커야 되는 거잖아? 아,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t는 뭐가 되고 4분의 1보다는 크고 9분의 4보다는 작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거야. 자, 이해가 되지? 자, 그런데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있어, 하나가. 여기서 만약에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는 따질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문제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려. 어떤 거냐면 요 범위야. 2번에 있는 요 범위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몇 대 몇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몇 대 몇이라고 얘기하잖아. 뭐 예를 들어서 3.5 대 7 뭐 이런 식으로 놓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마이너스 2 대 3이라고 그렇게 놓나? 마이너스 2 대 3 그렇게 놓지 않지. 그렇지?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t하고 여기 있는 1-t가 반드시 뭘로 이루어져 있으냐면 양수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 요것 때문에 많이 틀려. 반드시 양수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가 돼야 되냐면 t가 0보다 커야 되고 1-t가 0보다 커야 돼요. 즉 그래서 t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자, 그런데 여기서는 다행히도 t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형태로 만들어졌으니까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문제가 좀 이걸 안 써도 되는 형태가 나오겠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문제는 1의 범위가 벗어나거나 음수가 나오거나 가끔마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요 범위, 요것 때문에 많이 틀려. 요건 반드시 체크해놔야 돼. 이 문제는 시험 문제 잘 나오고 거의 대부분 요것 하나 때문에 범위를 잘못 결정해서 틀린 경우가 많아.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요 범위 꼭 신경을 쓰면서 문제를 풀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어차피 여기 문제는 어차피 적용이 안 되지? 그냥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마찬가지로 자 그럼 첫 번째 뭐가 되는 거야? 두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얘는 일단 미정계수가 없는 형태의 걸로 만들어져 있네. 자, 두 번째 선분 AB를 K 대 얘로 외분한 점이 있는데 이 점이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위에 있을 때. 자, 위에 있다는 얘기는 뭐 해주면 되겠어? 첫 번째 K 대 2로 외분한 점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서 첫 번째 봐야 될 거는 K가 아까 얘기한 대로 0보다 큰 값이 돼야 된다 라는 거 체크를 해줘야 돼. 알겠지? 근데 K는 또 2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돼? 세 번째는 뭐가 되는 거야? 위에 있다. 뭐가 되는 거야? 대입해도 뭐가 되는 거지?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문제도 어려운 건 없어. 뭐냐? 외분점을 구하고 그 다음 그 외분점을 직선에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니까 그때 만들어진 K 값을 구해주면 되고 K가 나왔다고 했을 때 2가 아니고 0보다 큰 양수의 값을 찾으면 될 거야. 자, 머릿속에 정리가 되니?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니까 간단하게 한번 식을 써보면 어떻게 되지? 일단 한번 A는 어떻게 돼? 2,3하고 자 B는 마이너스 3,5가 되고 자 몇 대면? K 대 2가 되는 거니까 자 엇갈려 곱해주면 된다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외분점이니까 뺄셈이 되지. K-2분의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 K-2분의 5K 마이너스 6. 그래서 요거를 어디다 대입? 얘를 뭐 해주면 되겠어?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되겠지. 어려운 건 없지? 특별히 문제가? 문제 보고 파악해주는 정도인데 여기는 이 9번 문제는 그렇게 좀 어려운 형태의 문제는 아니야.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결해주면 돼. 자,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걸 한 문제부터 먼저 판단해주면 자, 지금 현재 두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어. 지금 현재 미정계수가 없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은선분 AB 연장선 위에 있는 점 C라고 얘기했어. 그렇지? 자, 그러면 AB를 기준으로 한다면 C는 어떻게 되는 거야? 외분점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연장선 위에 C가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뭐냐면 A, B가 있으면 AB에 대해서 C로 이렇게 돼 있거나 또는 C에 대해서 A하고 B로 돼 있는 형태의 걸로 만들어지게 돼.
이해가 되지? 자, 이 순서가 중요하게 돼, 여기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놈 세 번째, 요놈 세 번째. A, B가 3, B, C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냐면 점 C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내분점과 외분점이라는 것을 몇 대 몇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몇 대 몇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을 곱해주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있는 걸 보자. 만약에 A, B 대 BC가 예를 들어서 M 대 N이라고 놓게 된다면 N 곱하기 AB 하고 난 다음에 M 곱하기 BC가 돼서 그래서 얘는 뭐가 되면 두 변의 길이의 실수배, 그치? 실수배가 같은 꼴. 실수배가 같은 형태의 꼴로 어떤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3번식을 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야. AB하고 BC가 있는데 AB에는 1이 곱해져 있고 BC에는 3이 곱해서 실수배가 돼 있는 거잖아. 이것이 두 개가 서로 같다는 형태의 꼴로 돼 있는 거지. 이거는 몇 대 몇이냐라는 형태의 문제가 만들어지게 된 거야.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것에 관련되어 있는 그림을 그려줘야 돼. 그래서 얘를 통해서 뭐 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그림 그리기인데 둘 중에 어떠한 그림에 만족을 시켜주게 되고 어떠한 길이와 어떤 길이의 B가 몇 대 몇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럼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일단은 첫 번째 AB하고 BC가 3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일단 먼저 기준이 된 건 AB가 된 게지? 그럼 AB를 일단 기준으로 잡아보자. AB의 길이하고 BC의 길이가 3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놓을 수 있냐면 AB가 여기가 만약에 1이 된다면 그치? AB가 1이라고 한다면 BC의 길이의 3배가 AB가 되는 거잖아. 아, 그럼 AB가 너무 짧다. 잠깐만 다시 한 번 더 얘를 어이구 여기 저기 나왔구나.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넣는다면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지금 현재 A하고 B가 된 거지? 그러면 AB의 길이하고 BC의 길이가 논다고 했을 때 BC의 길이는 만약에 A라고 놓게 된다면 AB의 길이는 얼마가 돼? 3A가 되는 거지. 그렇지. 왜냐면 BC의 길이에 3이 곱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BC의 길이가 있는데 BC가 여기에 요만큼 여기에 C라고 놓게 된다면 여기가 만약에 A가 돼야 될 거야. 그러면 요만큼이 3A가 될 거라고. 그런데 이 그래프는 만약에 A 쪽에 C가 있는 여기 있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려면 BC의 길이가 훨씬 더 길어야 될 거야. AB의 길이보다. 그치? AB의 길이보다 BC의 길이 훨씬 더 길어야 되겠지. 근데 BC의 길이는 길지가 않아. 알겠지? 그리고 만약에 이 형태로 나오는데 연장선이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고 놓는다면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 A가 있고 B가 있는 다음에 여기가 C가 되면 여기가 A가 되고 요만큼이 3A가 되는 형태의 꼴로 만들어지게 돼. 만약에 안쪽에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근데 여기는 연장선 위에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바로 요 그림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지. 이해가 되지?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는 C라는 점은 결론적으로 A, B를 기준으로 놨을 때 몇 대 몇으로 외분하는 점이 되는 거야? 아니지. A, B를 몇 대 몇? 4대 1이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를 보면 3하고 1이 있으니까 3대 1로 내분하겠다, 외분하겠다 그게 아니란 얘기야. 그 숫자를 정확히 따라가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식으로 M 대 N이 있다면 두 변 사이 실수배 형태 꼴이 돼 있으면은 내가 만약에 A, B하고 BC로 나타내는지 AC하고 BC로 나타내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는 지금 현재 C라는 값을 모르게 되는 거지. 그래서 C는 A, B를 몇 대 몇으로? 2,3하고 B에서 마이너스 1,6을 4대 1로 외분하는 점이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인지? 가끔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 가끔마다. 뭐냐면 B라는 점의 좌표가 주어지지 않고 C가 주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 그럼 B를 구해줘야 되지. 그럼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B를 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B를 구한다면 이것은 A하고 C를 몇 대 몇으로?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인지? 만약에 A라는 점이 모르게 되면 B와 C를 3대 4로 외분하는 점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모르는 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일단 얘가 꼭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 외분한다, 그게 딱 결정되는 형태의 문제들이 아니야. 그럼 내가 주어진 점의 좌표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어떤 변과 어떤 변의 길이의 비가 실수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고, 그 다음에 AB 안쪽에 있느냐, AB 연장선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지게 돼. 그래서 이 형태의 문제, 이렇게 등식을 만족하는 형태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 이러한 형태, 이렇게 식이 나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요거를 그림을 그려서 확인해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점의 좌표를 기준으로 놓는다고 얘기를 했을 때, 알고 있는 점을 기준 놨을 때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느냐, 외분하느냐라는 것을 새로 식을 세워줘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좀 어떻게 좀 복잡하고 좀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인데, 근데 몇 번 풀어보면 딱 문제가 보여. 어렵지 않아. 그 밑에 있는 거 확인 문제 한 문제 풀고 뒤에 연습 문제 풀면 어떻게 되는지 좀 눈에 보일 거야. 자, 이해가 되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각형에 관련되어 있는 걸 푼다고 했을 때 평행사변형을 기준 놓고 생각을 해주는 거잖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우리가 평행사변형을 기준 놓고 생각을 해주는데 평행사변형의 정의하고 성질인데 성질이 세 가지가 있어. 성질이 세 가지가 있어. 정의는 뭐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그 다음에 성질 첫 번째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각각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그렇지?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으면 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질은 어떤 성질이 있어? 어떤 성질?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는 거지. 자, 기억나는 것 같아? 그래서 평행사변의 성질은 어떤 성질이냐면 두 대각선은 자,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 마름모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이 들어있는 거지? 그 다음에 얘네들을 모두 만족을 시켜주는 게 정사각형이잖아. 그럼 마름모의 대각선에 관련되어 있는 성질은 어떻게 되지?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지만 어떤 이등분을 해주게 돼? 그렇지.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얘는 뭐 하자면 수직 이등분해 주게 돼. 그래서 두 직선이 수직인 조건에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일 조건은 뒤에 가서 직선의 반절식에서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마름모에 관련된 것들 나중에 직선의 반절식이 좀 잘 나와. 그 다음에 직사각형은 뭐가 되는 거야? 대각선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지? 서로 같다. 길이가 같다. 하지만은 얘네들 전부 다 평행사변형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두 대각선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대각선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마주보는 두 대각이잖아? 그래서 대각선의 중점이 뭐 하게 되냐면 서로 일치한다라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즉 A와 C를 구했을 때 중점이 바로 대각선의 중점이잖아. 그 다음에 BD를 통해서 중점을 구했을 때 중점도 뭐가 되는 거야? 대각선의 중점이잖아.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고 했으니까 그 중점이 서로 일치하게 된다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꼭지점 D의 좌표를 구하는 거지. 그래서 AC의 중점과 무엇이? BD의 중점이 좌표가 서로 같다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자, 꼭지점 D의 좌표를 구하는데 꼭지점 D의 좌표 D 점 R은 몰라. 모르죠. 그래서 뭐라고 놓자? A, B라고 놓자. 알겠지? 그러면 AC 자 0에서 7을 더해서 2를 나눠준 거와 6에서 5를 더해서 2를 나눠준 거고 BD는 6에서 A를 더해서 2로 나눠준 거고 마이너스 2에서 B를 더해서 2로 나눠준 게 서로 같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특별하게 어려울 건 없어. 이해가 되지? 네. 자, 삼각형의 내각이 이등분선. 자, 내각이 이등분선은 어떻게 돼? 내각이 이등분선. 삼각형이 있어. A, B, C가 있어. 근데 여기에 각을 이등분했어. 이 만난 점을 D라고 한다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게 어떤 공식이 있지? BD랑 CD가 같다? 아니, 그거는 중선이지. 얘는 각을 이등분하는 거잖아. 얘는 뭐가 있냐면 AB 대 AC는 BD 대 CD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돼. 자, 외곽의 이등분선도 있어. 알겠지? 중학교 과정에서는 외곽의 이등분선에 관련된 것이 문제가 안 나오지만 얘가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나올 수가 있어. 알겠지? 뭐 충분히 그 내고도 나올 놈들이라 일단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참고할 수 있도록 해. 그때 외곽의 이등분선은 어떻게 되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A, B, C가 되고 여기 있는 거 외곽을 이등분했어. 외곽을 이등분해서 여기 만난 점을 D라고 놓는다면 얘도 똑같이 A, B 대 AC는 BD 대 CD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돼. 똑같이. 알겠지? 그래서 내각의 이등분선과 외곽의 이등분선을 정확히 알아둬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림이 똑같이 A, B, C, D라는 점의 좌표를 위에 선생님이 그렸던 그림과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A, B 대 AC는 BD 대 CD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때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D의 좌표를 구하라고 얘기해 준 거야. 오케이? 자, D의 좌표를 어떻게 구해 주느냐? 첫 번째 하나씩 보도록 하자. 일단 세 개의 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삼각형 ABC가 있는데 이때 각의 이등분선에 변비시와 만난 점을 D라고 한다고 했을 때 여기는 D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했단 말이야. 자, 이등분선이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AB 대 AC는 뭐가 되는 거야? BD 대 CD가 되는 거지. 자, 그런데 D라는 점의 좌표는 모르지만 A와 B, C라는 점의 좌표를 알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AB의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돼? X좌표를 빼준 것은 제곱을 해주면 얼마가 돼? 25가 되겠지? Y좌표를 빼준 것은 144니까는 여기다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일단 13이 되겠다. 그치? 여기도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빼주면은 4, 4, 16에다가 플러스 9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거니까 얼마가 되겠어? 5가 되는 거지?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몇 대 몇이라는 얘기야? 얘가 13대 5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되지? 자, 그럼 13대 5라는 것은 이 D라는 점의 좌표는 BC를 뭐냐면 13대 5로 어떤 뭐 하는 점? 내분하는 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3대 5라는 것을 내분하는 점이기 때문에 얘를 내분해서 계산할 수가 있어 없어? 계산할 수 있지?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주면 돼. 한번 간단하게 써보면 B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C는 5, 2라고 한다고 했을 때 얘를 13대 5로 내분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내분하는 점은 13 플러스 5분의 13 곱하기 5, 그 다음 마이너스 뭐냐면 5 곱하기 4? 그치? 그 다음에 13 플러스 5분의 자 13 곱하기 2에 마이너스 5 곱하기 7 이러한 식으로 놓고 내분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봤을 때 중학교 때 사용됐던 도형들이 계속 쓰이는 것들도 있고 얘를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는데 거의 문제의 틀은 점과 좌표는 딱 틀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그거를 잘 보고 문제를 풀어주면 돼. 알겠지?